이상하게 그날은 아침부터 마음이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별일도 없었는데 말이죠. 어머니, 오늘은 좀 바빠서요. 저녁엔 못 갈 것 같아요. 이거 혹시 오류는 아닌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최근 한 달 동안 같은 계좌로 여러 번 출금이 됐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지런하네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은 짐작이 가시나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부터 찾았습니다. 습관처럼요. 누가 연락한 건 없는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닌지, 별일은 없었습니다. 카카오톡도 문자도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했습니다. 이상할 게 없는데 마음이 괜히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물을 올리고 밥솥을 열었습니다. 쌀 냄새가 올라오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입맛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요즘 자주 집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하루에 한 번은 얼굴을 봤는데 요 며칠은 문자로만 안부를 전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바빠서요. 저녁엔 못 갈 것 같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괜히 예전보다 말수가 줄어든 것 같기도 했고요. 밥을 다 먹고 나서 문득 통장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병원을 다녀오는 길에 오래간만에 통장 정리를 해두었었습니다. 자주 정리를 해두지 않으면 정리할 내용들이 많아서 나중에 찾아보기도 어렵고 해서 병원 가는 길에 정리만 해둔 것이 생각났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통장 그 자체보다 지금 얼마가 남아 있었지? 잔액이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제가 돈을 세는 성격은 아닙니다. 큰 돈도 아니고 그냥 생활비로 쓰는 돈이니까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은 늘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그대로였어요. 봉투도 끈도. 그런데 통장을 펼치자 마음이 조금 멈췄습니다. 숫자가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적었습니다. 내가 헷갈렸나? 최근에 뭐 쓴 게 있었나?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병원비, 약가? 그 정도로 줄어들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봤습니다. 날짜, 금액, 출금 내역. 그때였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이상하게도 불안이라는 감정이 천천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그냥 기분 탓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의 하루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통장 생각이 머릿속에서 잘 떠나질 않았습니다. 밥을 하다가도 TV를 보다 말고도 문득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이상하긴 했어. 그런데 이상하다고 해서 바로 누군가를 의심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의심부터 하면 괜히 내가 못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괜히 관계를 망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애써 넘기려 했습니다. 그날은 병원에 가는 날이기도 했고 괜히 신경 쓰지 말자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에 가는 동안에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숫자가 떠다녔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과 아니다, 내가 착각한 거다라는 생각이 번갈아 가며 올라왔습니다. 진료를 마치고 약 봉투를 받아들고 나왔을 때였습니다. 문득 통장 생각이 또 났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날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은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구 앞에 서니 괜히 심장이 빨리 뛰더군요. 직원에게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잔액 좀 확인해 주세요. 잠시 후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그 종이를 받아들고 천천히 내려다봤습니다. 첫 줄을 보고 두 번째 줄을 보고 그 다음 줄을 보는 순간 숫자가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기억하던 금액보다 눈에 띄게 적었습니다. 한 번 더 봤습니다. 혹시나 해서 날짜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금액 몇 번이나 반복된 출금 내역. 그 순간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닌데 손에 쥔 종이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날 은행 문을 나서면서 이상하게 다리가 잘 안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이걸 말해야 하나? 그리고 그 질문은 그날 밤까지도 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왔는데 집안이 괜히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에 불을 켜고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컵을 내려놓는데 손이 조금 떨리더군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 많이 흔들리고 있구나. 소파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다 휴대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번호를 누르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 있더라. 이 한마디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더군요. 괜히 내가 의심하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괜히 또 상처 주는 말이 될까봐. 그동안 잘 지내왔던 관계가 이 말 한마디로 틀어질까봐. 그래서 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대신 멍하니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며느리가 정리해둔 쿠션, 가지런히 놓인 리모컨, 정리된 신발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렸습니다. 혹시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괜히 트집 잡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몇 번이나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자꾸만 같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말 안 했을까? 정말 몰랐던 걸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고 눈을 감을수록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뒤척이다가 결국 새벽녘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다음 날 그 답을 직접 보게 될 줄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잠은 거의 못 잔 채로 눈을 떴습니다. 몸은 무거웠고 머릿속은 어젯밤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고 마음먹어도 어제 봤던 숫자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결국 다시 은행에 갔습니다. 이번엔 우연이 아니라 확인하러 간 겁니다. 창구 앞에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손에 땀이 찼습니다. 순번이 불리자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최근 거래 내역 조금만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컴퓨터를 몇 번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최근 한 달 동안 같은 계좌로 여러 번 출금이 됐습니다. 프린터에서 종이가 나왔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이 나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날짜를 보자 숨이 막혔습니다. 사흘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마치 정해놓은 것처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걸, 우연이 아니구나. 손에 쥔 종이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누가 볼까봐 괜히 부끄러웠습니다. 은행을 나서는데 햇빛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바쁘게 걷고 있었고 그 속에서 나만 멈춰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 문 앞에 섰을 때 한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문고리를 잡은 채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사람 기척은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오면서도 괜히 발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용한 집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 의자에 잠깐 앉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했는데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말해야 하나?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까? 그날따라 시간은 왜 그렇게 안 가던지요.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 소리가 났습니다. 문 앞에는 잠깐 들른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왔지만 그 목소리가 오늘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괜히 떨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 왔니? 저도 모르게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히 더 묻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모든 걸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그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통장 숫자가 떠올랐고 눈을 뜨면 천장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아니면 정말 뭔가 있는 걸까? 그 질문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 저는 결심을 하나 하게 됩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잠을 잔 것 같지도 않았고 몸이 제대로 쉰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부엌에 나와 물을 끓이는데 손이 자꾸 미끄러졌습니다. 컵을 떨어뜨릴 뻔도 했고요. 그만큼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결국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기지 않기로.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어제보다 손이 더 떨렸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으로 들어오는데 통장 위에 숫자들이 유난히 선명해 보였습니다. 출금 날짜, 금액,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 하루 이틀이 아니라 며칠 간격으로 빠져나간 흔적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구나. 그제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속이고 있었던 거죠. 그 순간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 누구를 탓하기 전에 사실부터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지갑을 챙기고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한번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생각보다 차분해 보였습니다. 속은 복잡했지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사람처럼요.
현관문을 나서며 잠깐 멈춰 섰습니다. 오늘은 꼭 알아보자. 그렇게 마음을 굳히고 집을 나섰습니다. 은행 안은 조용했습니다. 아침이라 그런지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도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괜히 주변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내 차례가 되자 창구 앞으로 갔습니다. 직원은 익숙한 표정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통장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최근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고 프린터에서 종이가 한 장씩 나왔습니다. 직원은 아무 말 없이 그 종이를 내 앞에 놓았습니다. 나는 그걸 내려다보았습니다. 한 줄 한 줄 천천히. 그리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출금 날짜가 일정했습니다. 같은 요일, 같은 시간대, 금액도 비슷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가지런했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거 혹시 오류는 아닌가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상 거래입니다. 본인 인증도 모두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종이를 접어 가방에 넣으면서도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창구를 떠나면서 뒤를 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생각이 많아서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말을 해야 할지 아니면 그냥 넘길지 그 선택이 머릿속에서 계속 부딪혔습니다. 지금이라도 따져 물으면 모든 게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러면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괜히 관계를 망치는 건 아닐까? 괜히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현관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퇴근길에 며느리가 잠시 집에 들렸다가 간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들렸어요. 별일 없으시죠? 그 평범한 인사에 괜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왔니?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 생각보다 힘이 들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둘 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무거웠습니다. 말을 꺼내면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습니다. 잠을 자다 깬 건지
아예 잠들지 못한 건지 모를 만큼 시간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고 천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은 조용한데 가슴만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 수 있을까? 하지만 곧 알았습니다. 그건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지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조용히 일어나 거실 불을 켰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통장을 다시 꺼냈습니다.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며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고 오해도 아니고 그냥 사실이라는 걸. 그 순간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눈물이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누군가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작은 수첩을 꺼내 날짜와 숫자를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언제부터였는지, 어디서 빠져나갔는지. 그건 싸우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 나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수첩을 덮으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피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전날보다 조금 더 밝아 보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아무 일도 해결된 건 없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지지도 않았고 상황이 바뀐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숨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을 짓고 창문을 열고 바람을 한번 들였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하루였는데 느낌은 달랐습니다. 이제는 모른 척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로 한 것도 아니고 당장 무엇을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통장은 내가 직접 관리합니다. 필요한 일은 내가 정하고 도움이 필요할 땐 말로 요청합니다. 예전처럼 그저 맡겨두지는 않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 삶은 아직 내 것이다. 그렇게 저는 조금 천천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조용히 남깁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라면 통장의 흔적을 발견하고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댓글로 당신의 속마음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어요? 엄마가 그러는데 다음 이야기를 만들 힘은 구독과 좋아요에서 나온대요. 꼭 눌러주셔야 해요. 알겠죠?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이야기로 또 만나요. 안녕!